한 주 동안 우리를 가장 궁금하게 했던 키워드를 선정해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어려운 역사 이야기, 사회 현안, 궁금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방송인 썬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하셨군요. 네, 이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떡이라도 사올까 하다가. 네. 그러니까 원래 코너 제목이 설명회인데 제 이름 때문에 썰명회로 오늘 바꾸신 건가요? 아니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네. 썰을 한번 풀어보자. 예, 네. 썰. 우리 썰하면 또 썰킴이신가요? 참. 오늘부터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궁금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걸로 잡아 오셨어요? 요즘 그 외신뿐만 아니라 국내 뉴스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 나라죠. 네네. 그러니까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참. 짧은 시간 최대한 많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인가? 예. 이 얘기가 된 게 이제 1월 16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 UAE 군사 협력단 부대 아크 부대 방문해서 UAE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와 우리는 형제다. 형제국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다. 삼담론법으로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옳은 발언인지 계속 논란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팩트란 말씀드리면 일단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에미레이트 항공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있습니다. 항공 이용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떤 나라냐? 에미레이트가 일단은 부족 국가란 뜻이에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hu국. 토호국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토호국은 약간 그 부족 국가를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족국 또는 공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이제 1971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네. 총 7개의 에미리트,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이 이제 연합국을 만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합쳐가지고 이제 연방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에미리트, 부족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된 건데, 그렇죠. 일단 독립을 했을 당시는 이란과는 상기가 안 좋았어요. 네. 종파 문제 때문에. 수니파, 시아파. 그렇죠. 예. 일단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얼마 전에 월드컵 했던, 예. 그리고 에미리트 같은 경우엔 다 이제 그 수니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작부터는 약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네. 근데 그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이 소규모 에미리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우디아라만큼 이 석유 매장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약간 그 국가 생존의 다각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뭘 선택을 했냐면은 우리는 항공,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그렇죠. 그리고 또 해상 운송의 메카가 메카. 되자. 그러려면은 주변 국가들과 다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지금 운전하시는 분 빼고 지도를 보시면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호르무즈예요. 38km밖에 안 돼요. 서울 끝에서 끝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해남 땅끝 마을 있잖아요. 예. 해남 땅끝 마을에서 제주도까지가 100km예요. 그렇군요. 근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란까지가 38km면은 이거 좀 과장돼서 수영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조련 선수는 한일해협 수영해서 건너갔습니다. 연식이 나오시네요. 조련이 거기서 왜 나오나요? 한일해협 수영해서 건너갔으니까 수영해서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적인 그 뭐라고 할까 교통의 허브를 추구하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파를 떠나가지고 이란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그 누구든 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란 측 발표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맞긴 맞습니다. 원래는 관계가 안 좋았으나 네. 점점 나아지고 있다. 네, 이게 팩트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었는데 아까 수니파, 시아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같은 이슬람인데 사실은 그 수니파, 시아파 얘기를 중동 얘기는 들을 땐 재밌는데 듣고 나면 또 다 까먹거든요. 한 번 더. 그렇죠. 예. 수니파, 시아파 같은 이슬람인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같은 종교 안에서의 네. 다른 종파들끼리 싸우면 더 치열하게 싸워요. 맞아요. 하긴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 예전에 그 구교 신교라고 예, 카톨릭하고 개신교. 싸울 때 솔직히 십자군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아파, 수니파. 예. 아마 오늘부터 평생 기억하실걸요? 네. 안 믿으시네. 아니에요. 제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모하메드가 예. 모하메드가 이제 61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를 만듭니다. 예. 만든 다음에 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632년에 일찍 죽어버립니다. 후계 네. 문제를 정리를 안 하고. 네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네. 야, 우리 모하메드 다음 후계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예. 한 측에서는 그래도 모하메드의 피를 받은 친인척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라고 하고 또 한 측에서는 뭔 소리냐. 그 혈통에 상관없이 예. 실력대로 뽑자라고 예.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네. 실력대로 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위파고 순위파. 조금이라도 모하메드의 피를 받은 혈통이 있는 사람들을 뽑자 하는 것이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혈통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후계자로 뽑자. 예. 시아버지 시아파. 시아버지 시아파. 야, 무슨 소리냐고. 실력대로 1, 2, 3위 순위대로 뽑자. 순위파. 잃어버릴 수가 없겠네, 이거 이거는. 평생 나 진짜 MBC에서 상 줘야 돼 이거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씨앗이 중요해서 시아파. 이런 설명 안 돼 이거요. 예. 자, 이런 평생 기억하실걸요 아마. 네네네. 시아버지 시아파. 순위대로 뽑자. 순위파. 순위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란 이야기 그리고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 이야기 더욱더 깊이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썬킴님과 함께하는 궁금한 썰명의 초파초파님. 이젠 우리 시아파 순위파 안다고. 시아버지 순위 크크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하자. 구하나구사님 썰킴 말고 썬킹으로 개명하세요. 지시광 썬킴의 레포트는 끝이 없다. 시아버지하고 순위가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정말 뭐 저도 두렵습니다.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 시아파 순위파까지 들어봤고요. 이 본격적으로 이란 어떤 나라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맹주국이에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의 맹주국이고 시아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의 맹주국입니다. 예. 그래서 두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그 오해하시는 게 이란도 아랍인이 아닌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예. 그 이란 자체가 이제 아리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리안. 우리가 백인의 원조라고 하는. 네네네. 그래서 그 이란 사람들은 우리는 백인이 시작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랍인이 아니라 우린 페르시아인이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아셔가지고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초반에 우리 이란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난 여기 이란에 와가지고 아랍에 올 때마다 난 기분이 좋아. 사업이 안 돼요. 혼나겠네. 네? 혼나겠어요. 딱 이거 보고 그러니까 동양에 대해서 모르시는 다른 뭐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네. 우리 보고 일본인이냐 그렇지. 하는 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란은 우리는 아랍인이 아니라 우리는 페르시아인이다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는 이제 1925년에 문을 연 팔레비 왕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란의 경쟁국은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었어요. 어디입니까? 지금은 튀르키예로 개명을 한 터키 공화국. 터키가 또 대부분 또 순위파거든요. 예. 터키는 옛날 투르크 뭐 해가지고 엄청 센 또 제국을 이루었었고 이란도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었던. 이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예. 터키의 건국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서기 552년이에요. 이야. 서기 그렇게 552년 우리 삼국시대 때 그러니까. 터키의 건국 일이 연도가 예. 왜 그러냐면 55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몽골 초원에서 네. 돌궐 제국을 처음 건국한 해예요. 그 돌궐이 이쪽에 투르크. 그러니까 원래는 투르크인데 투르크를 예. 이제 한자로 표기할 때 돌궐. 예. 그러니까 아직도 터키인들은 네. 돌궐의 후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페르시아, 이란으로 돌아와서 돌아와가지고 예. 이제 그 팔레비 왕조가 문을 열었을 때 네. 1925년도에 이 이란 팔레비 왕조의 경쟁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터키. 튀르키예였어요.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건국 아버지 그 아타투르크 케말 케말 파샤. 그렇죠. 케말 파샤가 철저하게 종교와 이 사회 정치를
분리를 분리했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페즈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모자를 터키인들은 쓰고 예, 다녔어요. 맞아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요리사 다니는 모자 같은 거. 예, 예.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원래는 터반을 썼는데 예. 터반을 썼을 때는 메카 쪽으로 기도를 할 때 딱 걸리는 거야. 어이 머리야. 그래서 실용용으로 개조를 하자. 예. 그래서 요리사 모자 같은 페즈 빨간색 모자를 썼는데 예, 네. 이것도 종교 색채가 난다고 해서 아타튀르크가 예. 그것도 금지. 그 정도로 종교와 정치가 구분이 됐다. 그렇죠. 굉장히 세속화된 나라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 금지를 오, 한 거예요. 네네네. 그걸 보고 경쟁 국가였던 신생 팔레비 왕조가 예. 우리도 터키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그러면은 강제를 했어요. 히잡 착용 금지. 그다음에 우리도 분리를 하자 종교로. 네네. 했는데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우리 마음인데 왜 당신이 해라 이브라 마라 하냐고. 예. 그때 이제 팔레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1세가 있고 2세가 있거든요. 네네. 1세 아버지 팔레비가 네. 정말 머리를 잘 썼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이 히잡을 벗기고 서구식으로 이 옷을 입힐까 네. 하다가 자유화를 한 거예요. 자유라.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니까 너도 나도 히잡을 벗고 비키니까지 입고 나이트클럽에서 춤도 추고 네. 이게 1963년도에 있었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일으켰다 해서 백색 혁명이거든요. 백색 혁명. 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란이. 예, 그때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테헤란 시내에 있는 뭐 이런 사진들이 지금도 찾아보면 나오죠. 나이트클럽에서 춤도 추고 지금 이란과는 180도로 다르죠. 예, 지금 히잡 쓰고 다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근데 여기에 이제 역풍이 불죠. 이제 아들내미였던 팔레비 2세부터 약간 핀트가 나가기 시작을 해요. 네. 일단 석유를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싹. 모든 석유 판매 대금은 우리 팔레비 왕조가 갖고 간다. 네. 그리고 우리도 멋진 궁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파리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과 똑같은 궁전을 만들어요. 네. 신혼여행 어디로 가셨나요? 저는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요. 예. 예. 파리로 가신 분들은 베르사유 가셔가지고 예. 거울의 방 가시잖아요. 예, 예. 거울 500개가 붙어 있는 네, 거. 네. 똑같이 거울 500개가 붙어 있는 방을 만들어요. 네네. 부정부패와 이제 나라의 그런 그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막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어. 요 시기에 우리나라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구상에서 네. 이렇게 친미 국가가 없었거든요. 예. 당시 팔레비 왕조가. 팔레비 왕조가. 예. 뭐 우리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과 상당히 사이가 좋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이 대한민국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예. 서울 시내에 테헤란로 만들어라. 테헤란 시내에는 서울로 서울로 하나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77년도에 테헤란로가 지금 강남에 등장을 하죠. 예. 역삼 쪽이죠 지금. 야, 우리나라와 이란과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1962년도에 벌써 수교를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60년이 넘은 거죠. 그 작년에 수교 60주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와 그 이란 관계가 이제 약간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 79년도에 있었던 호메이니용의 이슬람 혁명 그렇죠. 이후였었죠. 예. 드디어 1980년 79년인가요? 79년에 호메이니용의 이슬람 혁명, 그 자유주의, 소위 그 중동 전체를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인종이 다르지만 중동 전체에서 가장 세속화된 세속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종교혁명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히잡을 의무화하고 네.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종교적인 국가로 만들어 버려요. 물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네. 대통령이 있죠. 네. 하지만 실질적인 나라의 통치자는 아야톨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맞습니다. 신정 통치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때부터 또 반미 국가가 되죠. 됐다고. 그 반미 국가가 되는 과정도 참 그 재미있는데 네.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네. 되나? 뭐 아직 한 10분 정도 시간이 맞네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9년도 이제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미국은 당황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팔레비 공황이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거든요. 예. 그 이제 그 혁명에 참가했던 이란 국민들이 미국에 요구합니다. 도망간 팔레비 공황을 다시 송환하라. 송환하라. 미국은 송환을 해줄 수가 없다. 하니까 대학생들이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명의 직원들을 네. 무려 444일 동안 이제 그 억류를 하는데 네네. 그때부터 두 나라가 틀어져 버려요. 예. 그러면서 이란도 호메이니용이
미국을 우리가 한번 골탕 먹일 방법이 없을까? 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이란도 오펙 회원국이니까 네네. 미국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야 오펙 국가 다 와. 유가를 폭등시키자. 네. 끌어올려. 끌어올려. 그랬더니 미국이 안 당해요. 네. 유가 올리시려고요. 야 우리는 그럼 미국은 지금부터 셰일가스 개발해. 그래서 셰일가스 회사를 만들고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는데 네. 여기에도 이란이 또 약간 멘붕이 온 거죠. 네. 셰일가스를 만들면은 우리가 중동에서 미국으로 원유를 수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번에는 셰일가스 회사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네. 원유 값을 폭락시키자. 덤핑을 치는 거구나. 이제. 덤핑을 치는 거죠. 확 내려버려요. 예. 근데 여기에 여파가 네. 엉뚱한 데로 튀어버립니다. 어디를 쳤습니까? 당시 소련이요. 소련은 그때 석유가 제1 수출 품목이었거든요. 네네. 오펙 회원국이 아니에요, 소련은요. 네. 근데 석유값이 떨어졌으니 그냥 러시아가 소련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너희들 뭐하니 오펙 너희 회원국? 너희들 마음대로 유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서 그때 유가가 폭락 치면서 네. 소련의 붕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란과 미국은 그때부터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결국은 뭐 이란이 또 자구적으로 핵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핵 개발을 하죠.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이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이른바 이제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우리도 이제 이란과 뭐 이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우리는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했던 이란 핵 타결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다시 이란 제재에 들어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핵 협상을 타결할 때 오바마 정부만 한 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해서 EU 국가들이 전부 다 같이 그렇죠. 공동 담보를 했고 영국, 프랑스도 다 영국, 들어서. 프랑스 다 들어가서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혼자 나는 안 해. 난 이란 제재할 거야. 혼자 쑥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70억 달러 네. 갚아야 되는데 참 이것도 처음에 머리를 잘 썼긴 잘 썼는데 일이 잘못 흘러간 거죠, 이게요. 네네. 일단은 우리도 이란의 원유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좋다 그러면 이란 중앙은행 당신들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열어라. 계좌를 털어라. 그리고 원화로 입금을 하라. 우리가 원화로 입금해 줄게. 그럼 니들이 찾아가라. 어떻게 찾아가냐? 분명히 또 이제 우리 삼성이란 무슨 뭐 현대가 이란에서 뭘 사올 거 아니냐? 그때 대금.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거래해라. 원화로 거래하라. 근데 그걸 동결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거를 미국이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못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해외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 가운데서 가장 많은 큰 금액이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거죠,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원래 우리나라랑 그 팔레비 왕조 때 굉장히 친했다가 네. 같이 미국이랑 엄청 친한 나라라서 미국이 이란을 핵 개발 관련해서 제재를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이런 그 결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색돼 버린 상황이긴 한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작년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유조선이 2021년입니다. 재작년이 됐어요. 2년 벌써. 전이네요. 예. 그때 이제 납포가 된 것도 공해상에서 납포됐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지금 동결돼 있는 70억 달러 너희 한국에 있는 계좌 네. 풀어라라는 게 목적이었었죠. 예. 그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이란에 정규군이나 정규 정부가 있는데 혁명 수비대가 따로 있고 종교 재판소도 따로 있고 도덕 경찰도 따로 도덕 있고. 경찰도 따로 있고 그 아나톨리 누구죠? 실질제 종교 수장? 아야톨라. 아야톨라. 이 권력이 있는데 우리가 외교부의 공식적인 외교부 라인만으로 이게 협상이 잘 안 풀리잖아요. 이란하고 할 때는. 수비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게 79년도 이제 이슬람 이란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물론 팔레비 국왕은 미국으로 도주를 했지만 수많은 군부의 장성들과 그 당시 이제 실권자들은 다 팔레비 왕조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슬람 정규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확 엎으려고.
또다시 제2구테타가 일어날 수가 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친위 부대를 만들자 네. 해서 만든 게 이슬람 이란 혁명 수비대거든요. 예. 이게 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어떤 자금이 얼마나 운영이 되고 네.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 그 미국 CIA 같이 예산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공해상에서 납포할 때 이란 정규군이 납포한 게 아니라 혁명 수비대가 납포를 했어요. 친위대가 납포를 한 거예요? 네, 친위대가. 네.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외교부 이란 그 공식 정부 외교부와 우리나라 외교부가 얘기를 해도 우리 혁명 수비대한테 가서 허락받고 해야 돼 이렇게. 아, 저희는요 그 정규군 우리는 모르고 예. 지금 친위 부대라고 우리 정규군 한 단계 위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우리도 가기 좀 참 어색한데 예. 이런 상황이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최종건 외교부 차관하고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혁명 수비대 만나러 그쪽으로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네 고생들 많이 하셨네 진짜. 예, 박지원 원장 가신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 나 그때 이란 갔다 왔다고. 혁명 수비대와 협상하려고요. 갔다 아이고, 왔다고. 참네. 네. 그런 밥이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결과적으로 그러면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변화돼 왔는데 그리고 또 UAE와 이란의 관계도 그렇게 변화해 왔는데 가서 대통령이 이란은 UAE의 적, 우리는 UAE의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 그러면 우리도 이란도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3단 논법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3단 논법상. 그런데 일단은 아크 부대를 예. 뭐라고 할까 액면가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예. 아크란 것 자체가 이제 아랍어로 친구. 친구 또는 형제란 말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아크 네네. 부대가 왜 만들어졌는지. 네. 요거는 뭐 다음 기회에. 김종대 의원이 쭉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여기. 네네네네. 네. MB가 비밀 군사협정을 해가지고 만든 부대다. 인계철선이다. 그렇죠. 자동 개입을 뭐 위한 인계철선.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군사적 분쟁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자동 개입을 한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정세가 있기 때문에 중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히 공적인 언어로 공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 얘기를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중동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뿐만 아니라 네. 그 권역권 안에 또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 중동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말 언어 사용을 자제하셔야죠. 예. 이란 얘기 하다가 보니까 또 결국은 대통령의 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호국 작가랑도 대통령은 자기가 싫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갖고는 대통령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란 얘기, UAE 이야기, 시아파 얘기, 수니파 얘기, 아랍 민족이냐 페르시안족, 아리안족이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입조심 좀 하셔야 되겠다. 대통령께서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과 방송을 하는 때는 지구가 자전을 빨리 하나 봐요.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다 됐습니다. 네. 궁금한 썰명의 첫 번째 키워드 이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썰명에는 격주로 다음 주에는 궁금한 음악회 진행하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썰명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